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페이지 60페이지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꼭두각시 인형의 줄입니다. 꼭두각시 인형의 줄, 지금 우리는 펜듈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펜듈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트랜서핑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펜듈럼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사람은요, 이 신체적인 에너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도 있고요. 심리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몸의 에너지도 있죠.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 자유의 에너지. 보이지 않는 오라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에너지 장을 우리가 여러 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의 보호막이 굉장히 두텁고 안정되어 있고 밝게 빛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 장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구멍이 나서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파괴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죠. 몸이 아플 때 어떤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피부에 이렇게 표시가 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존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유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물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오라장이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이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 전인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몸과 혼과 영과 온 존재의 에너지가 고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기운이 난다, 기운이 빠진다 했을 때 또는 기분이 좋다 또는 기분이 나쁘다 했을 때 이 기가 에너지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분포가 좋은 상태를 바로 기의 분포가 좋다. 그래서 기분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것은 곧 기의 분포가 나쁘다. 기의 분포가 나쁘다는 것은 에너지의 분포가 이렇게 고르지 않고 치우쳐 있거나 깨져 있거나 균형력을 상실한 상태, 위축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손상된 상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더 깊은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안을 사용해서 보이는 세계, 그것을 우리가 보는 환경, 현실이라고 그러죠. 육안으로 보는 현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현실, 정보, 이런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단지 그것에 휘둘리기보다는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 말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곳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소위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러한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런 오라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의 수준이 다 각기 다른데 이것을 펜듈럼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가 손상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파괴가 될까요? 오라장에 파괴가 되고 에너지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래서 마음도 위축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으로도 해를 입게 돼요. 질병에도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혼과 영과 온 존재의 에너지를 고루고루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좋은 거 먹고 많은 비타민제를 먹고 많은 건강식품을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더 깊이 나가면 뭘까요? 더 깊이 가면은 우리의 자유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보존할 뿐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쪄. 그건 뭔가 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늘질 않아. 이것은 사고력이나 뭔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주입을 하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리 과정에서. 이 에너지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명상도 1년, 2년, 3년, 10년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자기 개발 서적뿐만 아니라 뭐 이 시크릿 유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온갖 수행당체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한마디에 그냥 발끈하고 터져서 그것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말 것인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쌓아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도대체 난 뭘 해왔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뭔가 새 나가는 구멍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 에너지를 새어나가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 에너지를 빨아먹고 끊임없이 새어나가게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펜듈럼이 우리 안에 자동 이체 계좌를 만든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끊임없이 주입되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가는, 네, 그것은 바로 펜듈럼이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펜듈럼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 나가고 창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약한 상태에서는 금방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시위를 당겨서 목표물에 관역에 활을 쏘려고 했을 때 충분한 힘을 가지고 이것을 당겨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예. 3, 4살 꼬마아이가 이거 가지고 저 관역을 쏠 수 있겠습니까? 도구에는 문제가 없죠. 목표에도 문제가 없죠. 왜 안 될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키우고 그 다음 뭐예요? 기술을 연마하고 그 다음 훈련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펜듈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나의 에너지 수준, 나의 오라장의 형태, 나의 에너지 구체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꼭두각시 인형의 줄이라는 제목이에요. 꼭두각시 인형 여러분 아시죠? 나무 인형을 생각해도 되죠. 이 구체 인형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관절돼 있어서 이런 걸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피노키오도 이런 거 연극하잖아요. 이제 인형 가지고 연극하잖아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움직입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죠. 꼭두각시 인형.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은 뒤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이걸 쥐고 운전 이렇게 작동을 하죠. 그러면 꼭두각시 인형은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오른팔 들어 하면 오른팔 들어야 돼요. 오른팔 내려 하면 오른팔 내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규칙이에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 이 규칙을 누가 정해요? 이 주인이 정해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조종을 당하는 거죠. 울게도 만들 수 있고 슬프게도 만들 수 있고 기쁘고서 팔팔 뛰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에요. 온전한 내가 아니에요. 나인 것 같아. 때로는 막 내가 즐거운 것 같아. 근데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너는 즐거운 역할을 해라 하고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펜듈럼의 꼭두각시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없다. 나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곧 통제권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현실에 대한. 그럴 때 나는 심지어는 자연스럽게 어떤 인형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잖아요. 정말 사람처럼. 그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역시 여전히 꼭두각시 인형의 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잠들어 있는 나이고 잠들어 있는 현실이고 꿈 같은 현실일 뿐이다. 그 안에서는 결코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목표, 나만의 목표, 나의 인생, 뜻대로의 삶을 창조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펜듈럼의 세계고 펜듈럼의 세계에서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인형, 인기가 많은 인형은 얼마든지 주인공으로 이 인형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펜듈럼의 꼭대기에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꼭두각시는 꼭두각시. 때가 되면 그냥 창고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펜듈럼이 사람을 조종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이런 줄이 달려 있겠습니까마는 물론 에너지적으로요 그런 건 있죠. 그 타프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라진 이 에너지의 따옴머리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이 에너지 센터, 이 에너지 센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스스로의 선택적인 현실 조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펜듈럼이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죠,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에너지가 우리 스스로 접속해서 이 에너지를 외부 의도를 사용해서 현실로 구현해야 할 이러한 선택권이 이 펜듈럼이 우리에게 꼭두각시 줄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 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에너지에게 대출받고 에너지를 갚고 에너지를 대출받고 에너지를 갚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펜듈럼은 줄을 걸고 말하자면 이제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포획하느냐. 크게 두 가지죠. 펜듈럼의 수법은 지지자를 만드는 것과 반대자를 만드는 것 둘 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지자가 있는 건 이해가 되시죠? 뭔가 열광하고 자원해서 쫓아다니고 추종하고, 그러면 지지자들이 있을 때 펜듈럼은 당연히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겠죠, 쉽게. 그러나 한면에서는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이 펜듈럼을 반대하고 이 지지자들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반대하면 걸려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는. 하지만 에너지 세계에서는요, 극렬하게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지지자와 똑같은 형태로 에너지에 포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펜듈럼의 수법이에요. 우리는 싫으니까 반대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대하고 나오려고 저항하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하면서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는 것이죠. 펜듈럼에 관한 한, 우리의 에너지에 관한 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왜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은 만나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이게 이제 균형력 제로 상태, 중요성 제로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용은 상관없이 양극단은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극단으로 갈수록 펜듈럼에 크게 포획될 수밖에 없고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아요. 중요성 제로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용만 다를 뿐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극에 있던 사람이 저쪽 극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라니까, 하는 행태가. 말만 다르지. 서로 반대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악수하는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열광하고 지나치게 반대하고 하는 것들은 잘 이렇게 저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헌신적이고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게 사람을 보더라도요, 정말로 안정감 있고 줏대가 있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소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가지. 그게 이제 이 정도 레벨에 있는 거죠. 균형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쭉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홍보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또는 강요하고 요구하고 지나치게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반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에너지적으로는 그렇게 할수록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 발버둥 칠수록 가라앉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에너지 원리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뭔가 용서를 했다, 또는 정말로 화해를 했다, 정말로 잊어버렸다, 정말로 정리를 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지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담담해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소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이런 지점입니다, 이런 지점. 이 지점에 들어와야 이 트랜서핑의 길을 갈 수 있고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지나치게 열광하고 지나치게 반대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뜻과 반대되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고 균형 상태로 만들고 안정감 있게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더라도 목표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가 계속 고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펜듈럼은요, 사람의 아픈 곳을 굉장히 잘 압니다. 예, 어디를 찝으면은 움찔하는지를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곳, 그것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듈럼에 걸려든다고 했을 때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양상이.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잘 걸려들이고, 인간관계 중에서도 수직 상하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인간관계에서. 또는 인간관계가 아니라면은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습관, 예, 안 좋은 습관이 있죠, 안 좋은 습관. 그거를 떨쳐내기를 힘들어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패턴이 일어나고. 그래서 펜듈럼이 계속 포획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 약점이 걸려 있는 거죠, 아주. 예, 그걸 이제 잘 다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다루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다른 걸 다 무난하게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약점 또는 단점,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약점, 단점, 결점을 대하는 태도를 일단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나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지나치게 나쁘게 여기기 시작하면 자책을 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스스로를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런 것들이 펜듈럼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반응들을. 왜냐면 이렇게 지나치게 자책하면은 그 다음에 큰 결심을 또 하게 돼요. 결심하면은 오래 못 가서 또 넘어져요. 그 후회하고 자책하고 결심하고 이거 반복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반복하는 내가 지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안 보려고 하고 또 이걸 잊어버리려고 또 다른 걸 하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의 약점, 단점, 결점 이런 부분들을 또는 안 좋은 습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집중을 하지 않아야 돼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자책하고 내 스스로 다시 결심하고 이런 게 이제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크게 빨리며 나가서 다시 크게 에너지를 키워서 또 주고 계속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약점이 있죠. 결점이 있죠. 다 우리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우리 다 컴플렉스가 하나씩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전체를 흔들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작아 보이지만 그게 내 삶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무 문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릴 때 어떤 그 큰 충격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방식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나에게 형성이 됐다든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다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신이라면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그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연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오면서 그게 약점이 아주 눈덩이처럼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대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하고 바라보는 데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그냥 바라보고 허용하고 내버려 두고 먹이를 주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에너지를 키워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키우려면은 이런 극단적인 데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중요성을 낮추면서 에너지 센터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것을 관심해야 되죠.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이것이 싫으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이런 부분들은 힘을 못 쓰게 돼요.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힘을 못 쓰게 된다니까요. 여전히 갖고 있지만 나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들을 이제 주무를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에너지가 이제 복원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례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웬만한 약점, 단점, 일반적인 경우는 충분히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고요. 이것에 굉장히 크게 휘청이고 오랫동안 시달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다뤄줄 필요가 있죠, 전문적으로.
그래서 펜듈럼을 우리가 떠올릴 때 흔들 이런 걸, 이 단어를 떠올리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흔드는 거예요. 약점을 푹 찌르면 움찔하죠. 발끈하죠. 그러면서 흔들려요. 흔들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펜듈럼은. 이 흔들리는 에너지. 흔들리는 에너지가 생겨야 나에게 계속 펜듈럼이 유지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흔들어댄다 이거예요.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내 안의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그걸로 흔드는 거예요. 학벌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가족에 대한 컴플렉스, 다 있잖아요, 컴플렉스.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은 이제 주파수가 공명 주파수라고 그러죠. 펜듈럼이 원하는 주파수와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필요하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펜듈럼을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펜듈럼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펜듈럼이 우리를 흔드는 그 방법이 뭘까요? 무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직접 관계도 있지만 간접 관계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들, 많은 다른 타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펜듈럼은 어떻게 그러한 대중들의 의식을 사용해서 우리 개인을 흔들어댈까? 그것은 바로 매체, 미디어라는 거죠. 대중매체와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은 전형적인 펜듈럼의 도구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펜듈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경계해서 버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숨을 곳이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펜듈럼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심지어 이용하는 것이지, 펜듈럼은 무서운 것, 파괴적인 것, 그래서 거부해야 돼 하면은 우리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니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많은 펜듈럼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어요. 갈수록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포획되기 쉬운 그러한 조건, 상황으로 지금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디지털 이러한 기반이 사실 굉장히 우리를 펜듈럼이 낫기 쉬운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 좋다고 계속 가다가는 스마트폰과 내가 일치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파이프라인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객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게 네가 보는 세상이 될 거야. 내가 보여주는 게 네가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거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거부하고 살 수는 없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가장 격동시키기 좋은 게 뉴스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보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접하는 게 좋지, 특별히 뭐 직업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 떠도는 뉴스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막 흥분하고 댓글 달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나도 모르게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활용돼요. 나는 반대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그건 나쁜 거야 하고 알려주려고 갔는데 이미 펜듈럼에 이용당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너지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내용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펜듈럼에서 줄을 끊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제발 싸우지 말아라. 펜듈럼이 원하는 것은 훅 찌르는 목적은 뭐예요? 움찔 발끈이거든요. 움찔 발끈, 그래서 흔들려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찔렀는데 움찔하지 않고, 찔렀는데 발끈하지 않고, 찔렀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뭘까요? 그것은 텅 비어 있으면 돼요. 텅 비어 있다. 만약에 꼭두각시가 있는데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 형상은 있는데 그냥 빛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넣으면은 그냥 통과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펜듈럼이 와서 찔렀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텅 빈 상태를 만드는 것. 텅 빈 상태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요, 맞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펜듈럼과 직접 맞서 싸우면 백전 백패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펜듈럼을 개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이 펜듈럼을 이길 수가 없어요. 펜듈럼은 펜듈럼끼리 전쟁해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이 펜듈럼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사회적으로도 뭔가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갈등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집단을 이용하잖아요. 예, 지지 집단을 활용하고 조직을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맞서 싸우지 말아라. 움찔하지 말아라. 그것은 펜듈럼이 원하는 것이다. 즉각 반응하지 말아라.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여라. 푹 찔렸을 때 잠깐 멈추는 습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심호흡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잠깐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타임아웃이라고 그러죠.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장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먼저 하셔서 힘을 빼는 것, 몸을 잠깐 이완시키는 것, 그런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제로 상태, 중요성 제로 상태를 말하거든요. 펜듈럼이 작동할 때 중요성을 찾는 것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내적 중요성, 내 밖에 있는 외적 중요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중요성을 찾아보고 점검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중요성을 낮추는, 그래서 제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제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평상시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담담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기분이 들뜨거나 또 어떤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벌어진 펜듈럼의 자극이 왔을 때는 빨리 일단 멈춤을 한 다음에 중요성을 찾아서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펜듈럼이 나를 찔렀을 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마음에서 감정이 딱 격동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라는 건 그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확고한 기준. 이러해야만 해. 그러지 않으면 이라는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확고한 기준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는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덥석 물게 되면 이제 펜듈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감정이 자극된 건데, 자동적 사고 밑에는 반드시 어떠한 신념이 있는데, 신념이라는 것은 굳게 붙들고 있는 확고한 것을 신념이라고 그러죠.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이, 어떠한 신념은 합리적이고 어떠한 신념은 비합리적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합리적인 신념일수록 나를 해를 끼치지 않아요. 나에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나에게. 근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나를 괴롭히고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신념을 우리가 신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신념이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념이 지나치게 확고한데, 그 지나친 확고한 신념이 어떠한 기준이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념을 너무나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중요성을 찾으려면 이러한 신념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허용하는 습관. 허용하는 습관은요, 말버릇을 이렇게 바꾸시면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 있죠. 좀 쿨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서핑 규칙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이게 이제 따로 또 가치 아닙니까? 예. 누구죠? 섬이라는 시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시. 예. 그것처럼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만나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관계. 네가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든 파랗게 물들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의 선택이지. 하지만 나는 머리를 물들이지 않고 싶은 또 나의 선택과 권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존중하듯이 나는 너를 존중할 것이고, 나는 너를 존중하듯이 너도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어. 이러한 관계,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찌르더라도 발끈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시키면 희한하게 이 찌르는 반응이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끈하잖아요. 이 찌르는 반응 이후에 2차, 3차
사고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것이 바로 펜듈럼이 찌른 다음에 흔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자체, 이 사람의 행동,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서 펜듈럼이 격동시킨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즉각 반응을 잠깐 멈추시고 어떠한 게 들어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텅 비었다. 너는 바람이구나. 통과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괜찮은데 안 괜찮으면 안 괜찮지만 안 괜찮은 나를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지금 안 괜찮지만 그러한 나를 난 받아들일 거야. 그런데 그게 허용하는 것이지 내가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말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설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할게요. 61페이지로 가볼까요? 산염 에너지가 펜듈럼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똑같이 작용한다. 그죠? 긍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똑같이 작용한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에너지 차원에서는 상관을 안 해요. 그냥 내가 과열된 반응을 하면 그게 원하는 거예요. 내용이 좋든 나쁘든 그게 아니라 과열된 반응을 하면 무조건 오케이. 이 감정에 쉽게 이렇게 요동하시는 분들은요, 한면으로 좀 그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키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사귀던 이성과 헤어졌다. 그러면 한동안은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면은 마음이 좀 편해진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면으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좌뇌와 우뇌가 서로 협업을 해야지 한쪽이 막혀버리면 그건 펜듈럼의 먹잇감 되기가 딱 좋습니다. 좌뇌만 사용해도 펜듈럼의 먹잇감 되기 쉽고요. 우뇌만 사용해도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치우쳐 있는 것은 재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재기능을 할 수가 없을 때 우리의 에너지는 교란이 일어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 이론과 실천, 몸과 마음, 균형이 잡아야 돼요. 여기 나오네요. 펜듈럼의 가장 주요한 과제는 무슨 수를 쓰든지 사람의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다. 네, 아픈 곳을 찌르는 것. 푹 찔릴 때 펜듈럼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텅 빈 상태로 여러분 상상을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평상시에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아니면 명상을 할 때든 내가 텅 비었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해서 상상을 하시면 좋아요. 나는 텅 비었다. 네, 텅 비은 상태. 그래서 바람이 내 머리와 가슴과 온 몸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상상을 평상시에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한 바람들이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 악플들, 꾸중들, 비난들 이런 것들 이게 나를 통과하고 지나가고 나는 텅 비어있다. 이것은 바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뉴스는 대부분 나쁜 일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흥분, 두려움, 짜증, 분노, 시기심과 같은 강렬한 감정을 일으킨다. 네. 그래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도 언제부턴가 막 그 자막을 자극적으로 넣고 편집을 자극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예, 여러분들이 옛날 TV를 한번 보세요. 재미가 없어서 못 봐요. 심심해서. 말하자면 심심한 거예요. 조미료 먹다가 안 먹으면 심심해서 못 먹잖아요. 유튜브 가면 왜 옛날 TV라고 있잖아요. KBS에서 운영하는 옛날 TV 이거. 뭐 TV 문학관 이런 거 보시면은 정말 심심하단 말이에요. 예능 프로도 심심하고 심지어 뉴스도 심심해요. 근데 요즘은 뉴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화려하단 말이에요. 계속 시선을 사로잡죠. 사로잡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시청률을 잡아야 되니까. 시청률을 잡으려면 시선을 잡아야 되고 시선을 잡으려면 계속 자극을 해서 그 다음 궁금하게 만들고 또 뭔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버들이 왜 관심 끌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하잖아요. 충격. 그것처럼 계속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된다고요. 리모컨을 돌리면 안 되니까. 그것이 펜듈럼이 우리에게 하는 하나의 공작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상들을 볼 때도 펜듈럼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방식으로 우리를 낚고 있다는 거야. 아주 정교하게. 그 편집 기술이 펜듈럼의 편집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펜듈럼을 만들어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에너지 차원에서 작용하는 원칙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펜듈럼은 당신을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잡아당기는 가장 팽팽한 줄은 두려움이다. 네, 여기 두려움이란 단어에 여러분들이 형광색을 칠하든 동그라미를 하든 별표를 하든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두려움. 두려움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렬한 감정이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의 두려움이 어떻게든 펜듈럼의 한 측면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펜듈럼은 당신의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 네. 이 두려움의 감정이요, 여러분들 그 펜듈럼과 관련해서 가장 잘 낚일 수밖에 없는 감정이고요. 중요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중요성이 들어있는 것에는 대부분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든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든 여러분을 발목 잡는 것,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중요성을 높이게 만들어서 펜듈럼이 또 낮게 만드는 그 기저 감정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감정이요, 두려움이에요. 과거와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있고요, 미래와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또 뭔가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뭔가 의심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죠? 끊임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관건이에요. 하나 넘어야 될 큰 산 중에 하나죠.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릴 때 성장 과정 때문에. 지금은 독립적으로 나와서 사는데도, 심지어 경제적으로 독립했는데도 의식적으로 매여 있죠. 그 꼭두각시죠. 매여 있다는 거예요. 꼭두각시의 특징은 뭐예요? 줄에 매여 있다. 우리의 의식이 매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아니면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뭔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와요. 왜?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비난이 두렵기도 하고,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몸이 자유로워도 의식이 이렇게 줄에 엮여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제한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식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정말 큰 주제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분석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점검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마다 다양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것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후세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잘 정리가 되고 해결된 분들은 오히려 이 삶을 사는데 더 평안을 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각 개인이 여러분들의 찾은 것은 또 여러분들이 몫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지금 이 트랜서핑에서는 뭐 말할 것이 아니고요. 다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여러분들은 삶에 대한 집착이 나오게 됩니다. 좋게 얘기하면 이제 좀 집념이고요. 좀 심해지면 집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욕망에 집착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욕심도 내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균형력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우리의 몸이 끝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이 시간 안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 안에서 두려운 것은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 모아놓은 것,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리는 상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 상실감이라고 그러죠. 보통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상실, 그리고 내 안에서의 어떤 자신감의 상실, 자존감의 상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나요? 가슴이 무너진다. 근데 실제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이게 단지 소설의 표현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부위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 굉장히 큰 스트레스 환경이죠. 그리고 이 역시도 두려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 역시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제 끝난다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끝나는 거예요. 종료를 의미하죠. 물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실 역시도 죽음의 일부로서, 연장으로서 두려움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이것도 이제 상실과 유사한 거죠. 상실보단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역시도 묶어두는 감정이죠. 거절당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시도도 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두려우니까 접근도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까봐 두려우니까 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이 거절은 또 비난과도 관련이 있죠.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인정받는 것.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 비난하고 거절할까봐,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잃어버릴까봐, 갖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 이러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간관계와 일의 성취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과 여러분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방해물들이죠. 감정적인 블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할 때 뭔가 망설이게 되고 뭔가 압박감을 느끼고 압력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유난히 내가 그런 걸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기저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성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나는 강하다? 그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크게 휘청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쉽게 휘청이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경험을 이미 했던 분들이 쉽게 흔들려요. 쉽게 얘기해서 상처를 크게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상처로 남아서 계속 나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뼈가 시린 것처럼 이게 내 몸 안에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계속 이런 두려움을 유발하고, 펜듈럼은 이걸 계속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할 땐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면으로는 에너지 보충, 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것처럼, 체력을 좋아지게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강화할 때는 또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다 양방면이 있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에 내가 발목이 잡혀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성과를 거둘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요, 들여다보기도 싫어요. 뭐 가족 간의 이슈가 있는 분들은요, 가족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술치료 하시는 분들, 가족들과 내가 무언가를 하는 모습들, 아니면 가족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이런 것조차도 힘들어 한다니까요.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정화 효과, 힐링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기만 해도 두려움의 많은 부분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양극단으로 흔들리기가 쉬운 겁니다. 잘 낚이는 거죠, 펜듈럼에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기 나와요. 펜듈럼이 우리를
꼭두각시의 인형의 줄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감정들, 불안, 초조, 죄책감, 열등감, 의무감, 그죠? 여기 나오죠. 또 컴플렉스도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심리적 컴플렉스에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컴플렉스는 뭔가가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를 때 드러난다. 그쵸? 열등감.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열등감은요, 그거 늪과 같아요. 그것도 한번 거기 빠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열등감에서 헤어나기 힘들어요. 왜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항상 있거든요. 열등의식이 이게 우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비교. 나보다 우수하다. 그 우수한 사람에 비해서 난 열등하다. 이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반드시 비교는 이런 경우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위치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그때는 그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비교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평가, 그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평가를 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평가는 아예 평가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유리한 환경을 세팅하세요. 차라리 여기저기 다니는데 계속 기빨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열등감 느낀다? 그럼 일단 그걸 차단하고 여러분들 내부에서부터 길을 살리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길을 빨리면 여러분은 계속 새는 구멍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열등감이라는 것은 사실 또 비교하는 데서 오고, 비교라는 것은 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열등감이 없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서 열등감이 없는 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뭐 포기한 거죠. 뭐 저 사람을 따로 잡고 나를 성장시키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란다 나는, 그냥 이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도 열등감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열등감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열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잘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열정과 동기와 에너지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거는 높이 사야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잘못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서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미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나에게 있는 가능성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건 일단 보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 돼요. 목표도 무리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작은 목표부터 성취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은 굉장히 소중하다. 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는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펜듈럼은 사람의 약한 곳을 건드려서 그의 에너지를 마구 뽑아낸다. 네. 여러분들 고유의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예요. 10년 전 일기를 꺼내봤더니 지금 쓰는 일기랑 별 차이가 없다? 어떤 패턴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고유한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시면 여러분들 또 점프를 하시는 겁니다. 또 읽어볼게요. 예컨대 사소한 일로 신경질을 내거나 걱정하는 습관은 자극에 휘말려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그것은 거슬리는 부정적 자극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습관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기 습관이란 말에 또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이 그 파블로프의 개 알죠? 심리학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자극과 반응 있잖아요. 개에게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는데 종을 쳤더니 이제 나중에 종만 쳐도 침을 흘려요. 학습이 돼버린 거죠.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이 나오게끔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펜듈럼의 꼭두각시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줄을 끌어당기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줄을 가져다가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안 그럼 불안해. 안 그럼 불안해요. 내가 줄에 엮여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규칙에 매여 있고 오랫동안 어떤 시스템에 매여 있고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허용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갑자기 일을 멈추게 됐어요. 자이든 타이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일을 멈추게 됐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예,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불안한 거예요. 이도 저도 못하면서 시간을 계속 좀먹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기가 지나가야 돼요. 그 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예, 실컷 자유롭게 놀아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예전에 자기계발서도. 그것처럼 익숙해지는 것은 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한면으로는 익숙해짐에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한면으로는 익숙해져야지 숙달이 되고 전문성을 띠게 될 수 있는 방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면으로는 익숙함에서 나와야 돼요. 새로움을 자꾸 접촉해야 돼요. 낯선 것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몰되질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익숙함을 쫓아가다가 매몰되게 되고요. 매몰되게 되면은 새로움은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두려움으로 느껴져요. 새로움조차 두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혁신, 창의성,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은 저항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저항. 조직에 저항이 오게 돼 있다고요. 조직 내에서도 아니면 그 시장에서도 저항이 온다고요. 새로운 게 출현을 하면 길을 쓰고 밟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자기 빛깔대로, 자기 아이디어대로, 자기 소신대로 나가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일단 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또 꼭두각시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펜듈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여러분들의 빛깔을 계속 발하게 되면 펜듈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무대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펜듈럼의 스타로 자리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펜듈럼 역시도. 계속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면. 그래서 이게 펜듈럼을 이용하는 거예요. 트랜서핑으로서 펜듈럼을 이용하는 거예요.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펜듈럼인데 해도 되냐? 펜듈럼에 휘둘릴 것 같은데 해도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네, 우리는 조직 생활 해야 되죠. 직장 생활 해야 되죠. 일해야 됩니다. 우리 협력사하고 같이 잘 조율해서 일해야 돼요. 그 펜듈럼이죠. 그러나 일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는 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휘둘리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빨리니까. 그러나 휘둘리지 않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요. 유튜브 이용할 수 있죠.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크리에이터가 아니죠. 유튜브의 규칙에 종속돼가지고 관종놀이를 하잖아요. 관종놀이 하는 것은 사실은 펜듈럼의 규칙에 복무하면서 펜듈럼이 주는 스타성을 받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든지 그러한 규칙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의 빛깔을 발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적절히 이용하세요. 다만 빛을 잃지 말고 에너지 이 펜듈럼에 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끈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길을 가서 여러분들의 빛깔이 형성이 되고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 펜듈럼도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네, 그 다음에 펜듈럼은 오직 다른 펜듈럼만이 물리칠 수 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펜듈럼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대항하여 싸운다면 그는 에너지를 잃기만 할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잘 돼봤자 시스템 밖으로 내팽개쳐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짓밟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자신의 사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 처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리 분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옳지만 여러분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펜듈럼이 강력한 조직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실 때는 이 옳고 그름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옳은데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팽개쳐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신념을 갖고 살겠다면 그 신념에 의해서 당연한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는 일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으면 거기까지도 가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빨리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선택이 쉽지가 않은 이유는 기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트랜서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적인 관계, 일종의 에너지 처세를 여러분들이 잘 익히고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익힐 수가 있어요. 이게 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66페이지예요. 펜듈럼은 그 음흉한 목적을 흔히 도덕적인 원칙의 베일 뒤에다 감춘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것이고 도덕을 어기면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또 펜듈럼이 이용한단 말이죠. 악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준을 한 가지 기준을 지나치게 고수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좋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임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왜 그 살았니 죽었니 하잖아요. 점점점 살아나는지 점점점 죽어가는지 점점점 생동감을 찾아가는지 점점점 생동감을 잃어가는지 점점 더 몰입하는 활이고 몸자 뿌듯하고 정말 재밌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생겨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 달, 두 달, 세 달, 반년, 1년 시간은 후딱 가는데 뭔가 남은 건 없는 것 같고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빨려가고 있다. 이거는 그 배후에 펜듈럼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꼭두각시의 줄을 자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펜듈럼 몰래 여러분들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연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펜듈럼을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경계하지 마시고 또 도외시하지도 마시고 이런 펜듈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1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온 존재가 향상되어 왔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셔도 되고요. 댓글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트랜서핑과 관련돼 있든 돼 있지 않든 여러분들 마음의 어려움으로 또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챗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마음껏 이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는 겁니다. 제가 따로 여러분들을 뭐 붙들고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따로 또 가치,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으시고요. 도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날이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심리맨,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만족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것이 저에게 실제적인 또 도움을 주시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도 한국의 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네,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자기 방어를 하시고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나치게 거기에 또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킬 건 확실히 지키되 두려움에 빠지진 마시고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